자, 먼저 그 유형 2번부터 볼게요. 유형 2번부터. 유형 2번 725번 문제는 풀었으니까 아래 거를 한번 볼까? 뭐 어떻게 볼까? 몇 번 볼까? 726번? 얘도 안 된다는 거야?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B 빼기 AX 이렇게 나오고, 정리하면은 2로 묶으면 2A 그냥 이렇게 쓸까? 2A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건 뭐 간단하네요. B가 A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 음수잖아. 그지? 그럼 B-A로 나누면 그거 바뀔 거고. 그럼 이제 B-A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B-A고. 이쪽을 쓰면서 X는 마이너스 2가 작죠. 바로 밑에 거지. A 플러스 B가 0인데 두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줘요. 그럼 2A 플러스 A X 3A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그럼 이제 3A X A 플러스 8 3A를 나눌 건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분모가 바뀌었잖아. A는 음수고. 그러면 이제 X는 3A분의 A 플러스 8인데 얘가 마이너스 1. 정리. 하면 A가 나오겠죠? 끝. 자, 그럼 몇 번이야? 728번. 뭐야, 씨. 728번.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다음과 같은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면 실수 B의 최대값을 구하셔. 근데 이제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런 거 나오면 X의 개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X를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1X가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A제곱이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0 곱하기 X가 1 더하기 B인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여기 1 더하기 B가 얘가 0이잖아요. X에 뭘 넣어도 0이죠?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뭘 넣어도 0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몇 번? 755번. 755번 가기 전에 있나요? 자, 755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759번. 그 다음에 756번. 766번. 응? 767번. 770. 769. 괜찮니 이제? 끝이야? 지원이 괜찮아? 퍼포먼스 했어? 네, 좀 하긴 하진 않았어. 자, 755번 문제 볼게요. 이거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혜진이가 물어봤구나. 어떤 책을 읽는데 하루에 6쪽씩 읽으면 25일치 이상이고, 이 책의 쪽수를 X라고 생각하면 책이죠. 전체를 X쪽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x는 6쪽씩 읽으면 25일 이상 걸린다고 했으니까 x는 6 곱하기 25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이해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9쪽씩 읽으면 10일 동안 9쪽씩 10일 동안 읽으면 90쪽이죠. 90쪽. 9쪽씩 10일 동안 읽으면 읽은 부분이니까 이거 읽은 부분이죠. 읽은 부분이 읽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x-90이죠. 읽은 부분이 읽지 않은 부분보다 많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이 책의 전체 쪽수의 범위를 구하죠. x 180보다 작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150이니까 맞나? 말이 조금 그런데 1차 능식이기 때문에 그거 어렵진 않아요. 그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759번 문제. 찍어도 되나요? 다음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얘를 기억했으면 풀었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에서 x는 a 사이에 있다. 요거 누가 물어봤어? 너야? 이거 기억했어? 못했어? 요거 못했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끝났죠.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a가 2 사이에 있다. 양쪽에 a를 더해서 a 마이너스 2에서 x는 a 플러스 2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a 값이 바로 나오죠. a 값은 1이고요. b 값은 3이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3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 7은 26번. 이거 조금만 나갑시다. 2차 분식 다 나가지 말고 중간에 잘라서 하고 그럼 이제 봐서 목요일날 다 나가든지 한 다음에 이제 주말에 교재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날 지금 영어 하시는 친구들이 몇 시부터죠? 영어가? 4시. 4시? 영어가 4시라고요? 뻥치지 말고 4시. 뻥치지 말고 정말? 6시도 아니고 4시야? 정말? 자, 절대값 x 플러스 1 있고요. 이렇게 있고 요것도 이제 x-2의 제곱이니까 얘도 절대값이죠? 얘도 절대값 x-2고 얘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그러니까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다. 이거 기본이니까 루트 x-2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x-2다. 이렇게 썼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두 개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0이 되는 애를 두 개를 짚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를 짚어서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를 보는 거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타나는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넣었어. 음수. 그래서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3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x는 마이너스 1까지가 나오는데 뭐 이럴 리가 없죠.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x는 2 사이 이렇게 이때 이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x에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어주니까 양수 음수 그러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얘를 짚어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1 플러스 2 하면 3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자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하나 나오네요. 자 요게 답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클 텐데 2보다 큰 값을 넣어요. 한 100 양수 이렇게 나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지워지고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서 3보다 작아요가 나오니까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건 2에서 x는 3 사이가 나오고 얘가 또 답이니까 얘랑 연결하니까 1에서 x는 3 사이가 나오겠죠? 자,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을 구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범위를 산정해 놓고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범위를 만족하는 선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구하고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구하고 그리고 이 1번, 2번, 3번을 구하는 요거는 각각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이 경우인 경우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합집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이면서 그죠? 요걸 만족하는 게 둘 다 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2가 없고 얘는 2가 있죠? 그럼 얘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합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얘랑 연결돼서 이렇게 답이 시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767번 자,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얘를 그냥 덩어리째 보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양쪽에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치워요. 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어차피 상관없고 요것만 남죠? 그럼 또다시 절대값이 a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있겠죠? 마이너스 5에서 x 마이너스 1이 5 사이에 있겠죠? 양쪽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4에서 x는 6 사이에 있겠죠?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4개 1부터 6까지 6개 0 1개 다 넣으면 11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덩어리째 봐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 769번 문제 자,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다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값 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0보다 크죠.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얘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잘 간다고 그랬죠. 여기 x축이 있는데 x 플러스 11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V자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y는 2분의 1 a 플러스 1이 그지? 얘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응? 자 2분의 1 a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잠깐만 맞는데 자 이렇게 2분의 1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2분의 1 a 플러스 1이 위로 올라가면 아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 a 플러스 1이 어디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내려가면 얘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즉 2분의 1 a 플러스 1 자체가 0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되고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마이너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에요.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지? 0보다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고. 자, 뭐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770번은 얘도 이제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원리죠. 절대값 3분의 1 x 더하기 2가 있는데 마이너스 K보다 작은 범위가 있으려면 그죠? 이 마이너스 K 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아까 거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 3분의 1 x 플러스 2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튀길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k라는 건 상수함수죠. 그죠? 그럼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어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해야 해가 존재하는 거죠.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마이너스 k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는 건 k가 0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응?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작거나 같다? 존재하도록 하는. 영에다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3분의 1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k가 넘겼잖아. 그러니까 큰 부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큰 부분이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가 얘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얘보다. 네.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도 상관없겠네요.
요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반대편이 되는 거니까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끝났나요? 자, 그럼 2차 분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뭐 2차 분식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그죠? 내용은 2차 함수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보면 되겠죠? 동일하다 보면.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2차 분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거를 2차 분식이라고 할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자, 이게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 관계로 돼 있을 때 얘를 2차 분식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a 값이 0이 아닐 때, 그죠? 얘를 2차 분식이라고 하는데, 이 2차 분식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2차 방정식 하고 2차 함수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부등호 관계가 나왔잖아요. 얘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맞죠? 자, 그러려면 이제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제 x축을 기반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그럼 x축을 먼저 얘기할 건데, x축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 상수함수를 놓고 봤을 때는 얘는 y는 0이라는, 그죠? 선이라고 얘기했었죠? y는 0,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0이 되는 부분이고요. 0이 되는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y는 0보다 위에 쪽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위의 영역, 이 위의 영역을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하냐면 y가 0보다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리는데, 혁범아, 넌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서 여기 와서 자는 거야? 자, 이러한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은 y는 k 이렇게 그었을 때 당연히 k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맞죠? 왜냐면 이제 y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직선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점을 이렇게 찝어도 이 점은 분명히 0보다 큰 y 값을 가질 거라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위에 쪽 영역이 분명히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그으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0보다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릴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봐주는 건데, 왜 지금 자꾸 위아래를 얘기하냐면 요거 전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y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 x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y는 이라고 하고, 이걸 y를 통째로 이렇게 이걸 통째로 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y가 0보다 클 때의 x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는 y가 0보다 큰 순간에 x값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어떠한 y값이 0보다 커지는 순간 또는 0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x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x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좌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좌우로. 그럼 좌우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좀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면은, 여기 y축이 있죠. y축이 있는데 이 y축이라는 선을 우리가 x는 0이라고 하는 겁니다. x는 0이라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선이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가 0보다 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x가 0보다 커지는 구간이에요. 맞죠? y축 기반으로. 그럼 당연히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노란색 점하고 빨간색 점이 있을 때 당연히 빨간색 점이 노란색 점보다 x값이 큰 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당연히 파란색 부분인 거죠. 맞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x값이 작아지는 부분이죠. 작아지는 부분.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죠? 우리가 이제 y값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값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요소로 좀 좌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쪽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2차 함수를 좀 배웠는데 2차 함수를 다시 얘기 안 한다. A의 x-알파하고 x-베타라는 거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이 알파 베타라는 값이 이제 실근을 두 개의 근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 알파 베타라는 애가 서로 다른 어떤 실근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값이 서로 같은 어떤 실근을 가졌을 때랑,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허근을 가졌을 때랑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앞에 2차 함수에서. 맞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래프 선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가 실근을 가졌다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생기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a 값이 0보다 크다면. 맞죠?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방정식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A의 x-알파, x-베타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함수가 y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y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는 x가 알파일 때랑 x가 베타일 때야.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알파일 때랑 x가 베타일 때야. 이렇게 배웠다고. 그게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죠, 이게. 이해가세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는 우리가 이걸 중근이라고 배웠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가 베타가 같은 어떤 점이 있고, 중근을 갖는다면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맞죠? 이때 우리는 A의 x-알파의 제곱이 0이 되는 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x는 알파에서 중근을 가졌다고 배웠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접한다 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 한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허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2차 함수가 만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배웠다고. 맞죠?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단이 되니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별식을 통해서, 그죠? 얘 교점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허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겼다고 판단을 한 거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2차 부등식에서 활용해 먹을 건데, 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는 건 어차피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2차 부등식은 뭐만 달라진 거냐면 어떤 2차 함수에다가 부동호 기호만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부동호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 봤더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보다 큰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2차 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0보다 큰 부분이 뭐였냐면 얘가 0이야? 여기가 0보다 큰 부분이라며. 그럼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였던 거지. 맞아?
그때 x값의 범위를 물어보니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지. 이해 갔어?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0보다 큰 부분을 물어봤다면, 아니 0보다 다 큰데요 선생님? 얘는 안 되잖아.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올 거고, 맞죠?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0보다 큰 부분을 물어본다면 모든 실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기 다 써놨어요. 근데 앞에 내용이 반복이라는 거죠. 벌써 지겹잖아. 벌써. 2차 함수를 다 하고 2차 방정식 다 하고 왔더니 벌써 지겨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 가요.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내용은 반복이 되고 도는 거니까 2차 함수 내용을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얘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2차 분식을 어쨌든 마무리를 할 건데 좀 이해가 안 가면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2차 함수 내용의 반복이 덜하는 거야. 자, 문제를 조금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fx 함수하고 gx 함수가 이렇게 있대. 맞죠? fx 함수하고 gx 함수가 이렇게 있대.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fx하고 gx하고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크면 gx도 0보다 커야 될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gx도 0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맞지?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럼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면 요게 fx 함수니까 여기가 fx가 0보다 큰 부분이야. 그지? 그리고 g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가 gx가 0보다 큰 부분이라고. 맞지? 종합적으로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큰 부분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 빨간색 부분일 때는 노란색 부분이 나오지 않죠?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여기 노란색 부분일 때는 얘는 빨간색 부분이 안 나오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부터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보니까 여기 봐봐. 여기 지점이래. 0. 맞지? 0부터 출발을 해서 빨간색 부분이 나올 거고